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협상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협상을 잘하는 법은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완만하게 서로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1번이고요. 2번은 서로 강경하게 제로섬 게임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을 느낌으로 가는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윈윈이죠. 결과적으로 이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계속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좀 빌런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맞서 싸워야 되죠. 이게 허브 코엔의 협상에 관련된 책에서 소비에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소비에트 스타일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고 좀 무력감 같은 게 있는 느낌인 거죠. 물러서지 않는, 절대로 전쟁 같은 그런 협상이겠죠.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윈윈인 경우들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딜이 끝나고 만약에 받아야 될 금액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딜이 잘 끝났고 고맙고, 근데 이제 100만 원 너무 과하니까 한 60만 원에 바로 하자. 내가 딜도 빨리 하지 않았냐, 여러 가지 고려 안 하고 당신한테 거래했으니까. 뭐 이런 거 되게 많겠죠. 뭐 변호사든 뭐 부동산 업자든 뭐 물건을 거래를 하든 뭐 M&A든 다 이런 일환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럴 때 어쨌든 손님이고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먼저 명분을 만듭니다. 이게 제가 이 정도로 금액을 깎아드리면은 저도 저희 회사한테 면목이 없고, 저도 지금 이 금액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곤란하다. 그리고 제가 이 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어필을 하죠. 기본적으로 다들 그럴 겁니다. 이게 명분이죠. 내가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 이 명분이 있어야 금액을 당연히 잘 받겠죠. 좋은 딜을 따내겠죠. 그리고 그걸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납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이 명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주도권은 제가 잡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견적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한테 얘기하죠. 얼마에 하시길 원하세요? 그거는 자기 패를 상대방한테 준 겁니다. 절대 좋은 방식 아니고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딜을 하는 거는 하수가 하는 겁니다. 내가 딜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딜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명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좋은 딜을 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제값받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좋은 딜을 따내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예시를 들어가면 원래 100만원짜리 견적이다. 근데 상대방이 60만원을 원한다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 그렇게 못 해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조율을 합니다. 8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저도 이 거래 힘듭니다 라고 단호하게 조금 말을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오케이를 하면 그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제 역량껏 제가 갖고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에서 한 5만원 더 깎아드릴 수 있어요. 이미 80만원으로 딜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또 5만원 정도 빼드리는 거죠. 75만원 정도로. 그러면 처음에 100만원, 60만원 이 싸움에서 80만원으로 갔죠. 80만원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5만원 더 깎아드린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이게 좋은 서로의 윈윈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딜이 끝나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퀄리티를 계속 보여주면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사야 되는 게 그 다음 미션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상대방이 빌런인 경우, 자기 혼자 완강해 50만원 밖에 못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저도 명분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젠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저는 그냥 명분이 안 먹히면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강경하게 싸웁니다. 싸우고 다투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아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는 대화의 마침표를 10분 내로 끊는다고 하면은 좋은 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딜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명분이 생각이 안 나면 중간에 전화를 끊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전화가 왔으니까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은 다음에 명분을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협상해서 이길 수 있는 스킬들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싸워서 딜을 따내려고 하세요. 이 방법이 무조건 그냥 밀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많이 하는 방법을 굉장히 익히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그 건물주분 계시는데,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되게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많이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엄청난 자산가인데 저랑 뭐 조그만한 계약을 해요. 근데 뭐 수수료가 뭐 30만원이야. 근데 그거 10만원 더 깎으려고 저랑 30분 내내 서로 티카티카예요. 근데 절대 안 밀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만세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내가 졌다. 그래 20만원만 주세요. 5, 6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래 놓고 이 사장님이 되게 재밌는 게 저한테 10만원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날 저랑 같이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본인이 10만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아니 사장님, 어차피 10만원짜리 밥 사줄 거면서 왜 수수료 깎았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본능이라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본능이 뭐에 배어 있어요. 협상을 잘할 수밖에 없는 본능. 그래서 이게 5만원짜리도 500만원짜리도 5천만원짜리도 5억짜리든 이게 바이브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협상을 잘하는데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고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몸에 일단 그런 기세를 갖추고 일을 하는 게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